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저는 순댓국 먹었어요. 가끔 먹으면 든든하고 좋네요. 순댓국 너무 맛있어요. 순댓국 짱! 순댓국 먹을 때 뭐 찍어 드시나요? 된장, 새우젓, 소금? 저는 무조건 초장입니다. 오늘 뜨끈한 순댓국 한 그릇 드시면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2월 12일 우연히 신랑의 휴대폰을 보았다.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가 전부 지워져 깨끗했다. 원래 다 지우진 않는데 뭔가 의심이 갔다. 2월 13일 퇴근 후 신랑이 씻고 있는 사이에 내 네이트 SNS 문자 대화를 신랑 번호로 등록해놨다. 2월 14일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 문자가 날아온다. 조금 있다가 퇴근할 것 같아요. 혼자 퇴근하려니까 집에 가기 싫다. 5시가 넘어서 다시 한 통 날아온다. 퇴근길이 즐겁지 않아요. 너무 우울해. 자기 보러 가고 싶다. 걸렸다.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는다. 저 방구씨 와이프인데요. 방구씨 알죠? 네, 그런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방구씨랑 무슨 사이예요? 둘이 사귀나요? 어이없다는 듯한 투로 대답이 돌아온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럼 방구씨랑 어떻게 하세요? 일하다가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자꾸 물으세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서로 자기라는 표현을 쓰는가 보죠? 도대체 뭐예요? 제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바로 끊어진다. 전화를 해도 수신금지를 해놨는지 받질 않는다. 신랑에게 전화를 했다. 지금 사귀는 사람 있냐? 무슨 소리야? 라며 펄쩍 뛴다. 할 얘기가 있으니 일찍 들어오라 했다. 씻고 있을 때 휴대폰에서 그 여자 번호 검색을 했다. 직장 동료 폴더에 이름이 있다. 뭐야? 성만 다르고 내 이름과 똑같다. 그 여자와 통화한 것과 문자를 봤다는 건 얘기 안 하고 그저 무조건 다 알고 있다는 투로 얘기를 했다. 처음에 발뺌하던 신랑이 나중엔 인정을 한다. 어떻게 알았냐 한다. 먼저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해주겠다고 했다. 내 휴대폰 플러스 시켜놨냐? 플러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의미를 짐작할 것 같았다. 맞다고 했다. 어이가 없는 투로 노려보더니 그동안 핸드폰으로 통화 내용이랑 문자 내용 다 봤을 텐데 뭘 더 알고 싶은 거야? 라고 묻는다. 모르는 거 많으니 딱 3가지만 얘기하라 했다. 그 여자의 근무처, 나이, 그리고 언제 만났는지. 순순히 다 분다. 잠자리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신랑이 먼저 이혼하자 한다. 하자고 했다. 양육비 얘기가 나왔다. 못 주겠단다. 신랑이를 버리다 신랑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친자 확인해라. 그것도 네가 비용 대서. 친자 맞으면 양육비 줄게. 내 아이가 아빠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힌다. 내일 두고 보자. 아무 말 안 하고 자고 있는 아이 옆에 누워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2월 15일 회사에 늦게 출근하겠다고 전화를 한 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바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그 여자가 근무하고 있는 X증권 땡땡지점. 가는 내내 가슴만 떨리더니 증권회사 안으로 들어가니 온몸이 떨려온다. 그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 방방순 이름 석자를 확인하고 물었다. 방방순 씨세요? 네, 하고 대답하더니 자기도 눈치를 챘나 보다. 잠시만요. 하고 일어서는데 가까이 다가가 싸대기를 우선 날렸다. 주위에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직원들이 뛰쳐나온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자 다시 한번 날렸다. 무슨 일이냐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들으란 듯이 얘기를 꺼냈다. 내 신랑이 왜 네 자기냐? 사람들이 날 잡는다.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하라는 걸 필요 없다고 뿌리쳤다. 더 길게 얘기할 거 없으니 좀 보자. 여기서 계속 얘기할까? 그 여자 자기 직원들에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난 뒤 밖으로 나갔다. 오고 가는 얘기 중간 생략하고 얘기 도중 자기도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오냐, 잘됐다. 네 신랑 번호 대라고 했다. 제가 먼저 얘기할 거니까 그것만은 봐주세요. 내 가정 이미 다 깨놓고 니는 네 선에서 해결하고 네 가정만 지키려고 했냐? 그 꼴 못 봐주겠다. 나도 깨졌으니 네 가정도 깨야겠어. 여기 오기 전에 경찰서 먼저 가서 신고하려다가 네 면상 보려고 온 거야. 네 신랑 번호 불러. 난 내 회사 잘릴 각오도 이미 하고 왔어. 번호 안 되면 네가 될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네 회사 와서 들어놓을 거니까 빨리 대.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 여자 회사 직원이 자꾸 와서 조용히 해결하자고 온다. 마지못해 지 신랑 번호를 댄다. 보는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방방순 씨 신랑분 되세요? 맞는데요? 누구세요? 다시 전화하겠다고 끊고 바로 돌아섰다. 휴대폰에 불이 난다. 누군데 신랑 맞냐고 묻고 그냥 끊으세요. 당신 와이프랑 제 신랑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네요. 내 남편 단속 못한 저도 머저리지만 그쪽도 와이프 관리 좀 잘하세요. 둘이 갈 때까지 간 사이니 더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면 그쪽 와이프한테 직접 들으세요. 끊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씁쓸하다. 아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 바로 경찰서로 가기 전에 시댁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난 아들, 잘난 아들. 그저 자기 아들 자기 오빠 잘난 줄 아는 시댁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을 알리고 싶었다. 회사로 우선 가서 하루 근무를 빼야겠다고 직접 말한 뒤에 시댁에 찾아가리라 마음먹고 가슴을 달래고 있는데 신랑에게서 전화가 온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냐고? 나한테 전화한 걸 보니 이미 얘기를 다 들었겠네. 얘기 좀 하게 집으로 당장 오라 하길래 난 일해야 하니 바쁘다고 그냥 끊어버렸다. 회사에서 사장님께 일이 있어서 가보겠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자리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다. 신랑놈이다. 회사 앞이니 잠시 나오란다. 가방을 챙겨 차로 갔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해. 내가 눈이 뒤집혀서 그랬는데 그 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 저질러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구나 라는 생각에 두려워. 당신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어? 내가 뭘 멈춰야 하냐고 다시 물었더니 지금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 라는데 그 여자 신랑에게서 전화가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가만 안 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자 신랑에게도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긴 두렵단다. 내가 고소하는 게 두렵냐고 했더니 사실 그게 제일 두렵단다. 그래, 내가 고소를 할 거라곤 그 여자를 찾아가고 그 신랑에게 연락을 할 거라곤 어젠 꿈도 못 꿨겠지. 이런 현실이 눈앞에 닥치니 두렵냐?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한다. 양육비를 달라면 주고 위자료를 달라면 준단다. 이혼 안 하고 평생 내가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겠다고 한다. 생각을 바꿔달라고 한다. 웃음이 나온다. 너는 단지 그게 무서운 거냐? 그래, 무섭겠지. 나는 진심이든 아니든 네 말 한마디로 너에게 버림받았던 아이 때문에 피눈물이 나온다. 네가 친자 확인하라는 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진 않았다. 우선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그 일이 있고 이틀의 시간이 지났다. 바람핀 걸 안지 이틀 만에 초스피드로 벌어진 일들. 난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미 마음은 깨졌고 정말 살기 싫은 마음뿐인데 사탕 하나를 손에 쥐어주면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나눠서 먹는 거라고 말하는 아이를 보며 가슴에 피눈물을 삼킨다. 댓글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읽는 내내 화가 치밀어서 댓글을 안 달 수가 없네요. 친자 확인이 뭐 어쩌고 저째? 그런 자식을 가만 놔뒀어요? 나 같으면 주둥이를 싹싹 뭉개놨을 텐데. 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녀이지만 정말 당장 이혼하시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주위 친구들 경험상 바람핀 놈 또 바람핍니다. 걸릴 당시만 그렇지 시간이 또 지나면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면 일단 집부터 님 이름으로 당장 바꾸세요. 양육비는 법원에서 내라고 해도 안 주면 그만인 돈이랍니다. 이제부터가 현실이니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아기를 위해서 챙길 것은 다 챙기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제 친구 더럽다고 그냥 헤어졌다가 양육비도 못 받고 애 키우느라 힘들어해요. 그놈이야 다른 년 만나서 또 잘 살고 또 헤어지고 바람피고 하더군요. 상간녀 싸대기 잘 치셨습니다. 머리끄댕이도 좀 잡아서 지근지근 밟아주시지 그러셨어요. 아주 그런 것들은 날이면 날마다 쫓아가서 개망신을 줘야 정신을 차리지. 어려워요 정말. 모텔을 덮쳤어도 둘이 하고 있지 않은 무죄네요. 아무리 휴지 CD 널려 있어도 정황 증거로는 성립이 안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경찰 혹은 심부름센터랑 같이 대동해서 현장 덮치는 거고요. 직접 고소보다는 고소 안 한다는 조건으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챙기시는 게 유리할 듯 하네요. 그 편이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고요. 갉아먹어도 시원찮지만 힘내십시오. 남편의 상대보다 남편이 더 싫어. 밖에서는 바람피고 왔으면서 일하고 와서 힘든 척 연기하며 태연하게 집에 쳐들어오지. 일단 차분히 생각을 해보셔야겠네요. 저런 상간녀가 세상에 존재하고 제정신이 아닌 님 남편이 존재하는 한 다시 둘이 안 붙으라는 법이 어딨습니까?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부르르 떨리는 일이며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분노에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많을 겁니다.
앞으로 님은 지속적으로 남편을 의심하게 될 테고 지속적으로 휴대폰 감시, 문자 메시지, 통화 수신 목록까지 보게 될 겁니다. 남편 스팸 등록 번호와 스팸 메시지도 확인해 보시고 수신 거부 목록에 그 여자 번호 있는지 확인하세요. 집에서는 수신 거부 등록하고 현관 나서는 동시 수신 거부 풀더군요. 메시지도 스팸 등록해서 확인하고 지우고. 웬만한 주부들은 알기 쉽지 않은 수법도 많이 동원됩니다. 회사에서 늦는 날이나 회식이나 출장을 가는 날이면 반쯤 미친 여자로 지내게 될 겁니다. 전화해서 한 번에 안 받거나 연락이 잠깐 안 될 때에도 돌아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너 없이도 산다. 이 지경이라면 이혼하기를 권하는 바이며 그래도 같이 결혼해 산 게 죄인지라 아직 애틋함이 남아있다면 싹 긁어엎어서 줄기를 뽑아버리세요. 그 여자 남편 만나서 해결짓고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을 땐 두년놈들 피눈물 나게 각서라도 쓰시고요. 남편 휴대폰은 님 명의로 바꾸시고 수시로 번호 확인, 발신번호 떼서 계속 보셔야 합니다. 어디 가든 뭐라든 장소 이동할 때마다 시간별로 밝히라 하고 이건 님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계속 해야 한다고 하세요. 돈이 없으면 바람 못 핍니다. 남편 비상금이나 통장 관리 다시 하시고 월급 통장 제대로 들어오는 건지 보너스 책이 어떻게 되는지 님이 모르는 통장은 없는지 좀 찾아보세요. 잘 때 지갑에 카드 다 뒤져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경험자입니다. 반년은 정신 나간 여자처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울다가 분해서 쥐어뜯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살다가 똑같이 딴 남자 만나보고 나서 나도 한번 놀았으니 너도 봐준다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이렇게 안 했음 저도 평생 반 미친 사람처럼 의심하면서 지내겠죠. 믿음이 클수록 배신감도 큽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별 기대 안 합니다. 메시지도 전화 없어도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바람피다 들키면 그때는 너 닮은 핏줄 난 키우기도 싫으니 네 자식은 너에게 주고 난 너랑 그만 살 거라고 다시 장가가서 네 자식 잘 키울 자신 있으면 또 바람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하네요. 그 어떤 난리를 펴도 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게 바람입니다. 어느 한쪽이 정리를 해도 다른 한쪽이 연락해오면 흔들리는 게 바람입니다. 저런 동물 데리고 살려면 훈련부터 다시 시켜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애가 있으니 이혼을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살 거면 갈아서 다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만일 다시 이런 일이 생겨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애기는 남편 주고 나오세요. 많은 여자들이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모성애로 힘든 선택을 하는데 바람펴서 헤어지는 남편에게 날개 달아주는 짓은 할 필요가 없어요. 모쪼록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님이 할 일은 아이를 더는 갖지 않는 것이며 철저히 님 통장 관리, 비상금 관리를 하며 외모에 신경 쓰고 만일을 대비해 님도 주변 네트워크 재정비하세요. 남자만 바람피라는 법 없습니다. 다시 여자로 돌아가세요. 예쁘게 꾸미고 몸매 관리하고 아이 엄마로서 말고 직장 관두지 말고 잘 다니시고 만일을 대비해서 미래도 생각하며 사세요. 아이도 없었는데 이글 때문에 가입하고 써요. 저도 부모님이 5년 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무지하게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도 혼자서 빚 갚고 계시고 그래도 절 낳아주신 분이니까 아버지라고 해야겠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신 상태에서도 바람피고 게임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자라면서도 수도 없이 그랬죠. 결국 아버지는 딴 여자랑 살림 차리고 이혼했습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는 여자더군요. 갓난 아이까지 있는. 저희 아버지도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었지만 아들인 저에게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였죠. 같이 운동도 하러 다니고 뭐든 받아주시던 자상한 아버지였죠. 주위 사람들이 봐도 끔찍히 아들을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아버지도 이혼하니까 5년 동안 딱 2번 정도 연락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였을까요? 다 정리했다고 다시 잘해보겠다고 저희에게 찾아왔었죠.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저 때문에 며칠 동안 집에서 묵게 하셨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여자 연락받고 바로 짐 싸서 나가더군요. 알고 보니 싸워서 잠시 왔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어이가 없었죠. 저희 아버지 계속 연락 없습니다. 집도 바로 저희 동네라고 하네요. 저랑 어머니 힘든 거 알면서도 10원 한 푼 보태준 거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학 들어가거든요. 설마 제가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걸 잊었을까요? 학비 없는 거 뻔히 알 텐데 참 원망스럽네요. 저희 어머니 오랫동안 일 다니던 식당 제 등록금에 보탤까 퇴직금 받으려고 관두십니다. 퇴직금 돈 100 받으려고. 저희 어머니 하루 12시간씩 주방에서 일하십니다. 장화를 신어도 물이 잔뜩 들어가서 발이 팅팅 붓고 갈라지고 손은 도저히 여자 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울룩불룩 힘줄이 잔뜩 서 있고 저희 어머니 그래도 외아들인 저 하나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사시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꼭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요. 글 쓰신 분 무척 힘드시고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싶으시겠지만 아이 생각하셔서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힘을 보여주세요. 그래도 글 쓰신 분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이지만 죄송합니다. 정말 뒤집어버리고 싶네요. 친자 확인.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두 사람 둘이 된다고 해도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금방 깨지고 평생 후회하면서 늙어 죽을 겁니다. 힘내시고 법적으로 다 하셔서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받아내시고 아이 열심히 키우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엄청나게 나네요. 당장 속은 시원하고 후련하네요. 하지만 정말 이혼할 생각이 아니라면 마지막까지는 가지 말고 어느 선에서 타협하세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난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대한민국이란 곳이 이혼녀라는 꼬리표 달고 살기에는 만만치 않으니 남편은 확실하게 혼쭐이 난 것 같으니 마음을 추스리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행동하세요. 서류 정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을 위해서 확실히 변호사 공정 뭐 그런 거 받아놓으시고 천천히 여유를 갖고 해결하시길. 힘내세요. 후기입니다. 어제 글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솔직히 이런 일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 주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길도 없고 얼굴 모르는 사람들에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위로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수년 동안 인터넷에서 정말 드라마에도 나올 것 같지 않는 일들 보면서 만약 나한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나름대로 구상도 해봤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자체에도 머리를 쥐어받고 싶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했나요? 말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만으로도 내가 이런 지경이 됐나 하는 자책감도 드네요. 소설이라고 하신 분도 있던데 다 사실입니다. 딱 저렇게 대화가 오고 간 건 아니고 더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 다시 생각하자니 열불나고 글도 길어서 최대한 짧게 줄여서 쓴 건데 제가 다시 봐도 이상한 부분은 있네요. 그동안 이곳 게시판을 보면서 불륜을 저지른 정황을 잡는다는 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도 없고 단지 있다면 신랑의 시인뿐. 마음 같아서는 콩밥 먹이고 싶지만 어려울 걸 알기에 일단은 고소나 하자는 마음이었어요. 어쨌든 경찰서에 출두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도 그 부분까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제가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더군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남이 저와 같은 경우라면 정말 이혼하라고 하겠지만 막상 내가 겪으니 헤어지는 거 쉽지가 않네요. 나는 아이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 인생 살 거라고 늘 얘기했는데 그놈의 모성이 뭔지. 아이가 또래에 비해 빠른 편이고 언어 구사력이 뛰어납니다. 매일 아침 저녁 그 작은 손으로 목을 끌어안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하다는 아이에게 아빠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게 가슴에 걸리네요. 그 여자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찾아가서 난리를 쳐놨으니 계속 직장생활 한다 해도 쪽은 팔릴 겁니다. 참 순진하게 생겼더군요. 나보다 키는 약간 크지만 비슷한 체형에 같은 이름에 그 상황에서도 얘기를 할 때 참 나긋나긋하더군요.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작정하고 신랑을 만난 건 아닌 것 같더군요. 몇 번의 만남과 대화에서부터 천천히 정이 생겼나 봐요. 아마 다시 신랑에게 연락을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올 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내 핸드폰에 신랑 폰 플러스 되어 있거든? 네가 통화하는 거 문자하는 거 다 뜬다고. 한 번만 더 했다간 지금 이거 말고 어떤 일을 내가 벌일지 몰라. 나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성격 만만치 않거든? 알았어 해. 이 말하고 돌아서 나왔었습니다. 그쪽 신랑과 이혼할지 안 할진 모르겠지만 암튼 난리는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신랑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믿는 건 아니지만 저 이번 한 번은 병구가 되어볼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요. 친자 확인 까짓것 하면 되지만 친자 확인은 신랑 본인이 하기 전엔 제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 커가면서 아빠를 닮아가는데 크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병구 같은 생각을 했었는지 느끼게 해줄 겁니다. 자기 아이인 걸 인정하게 할 겁니다. 신랑이 저 자세로 나오는 동안 할 일이 많이 있네요. 글 올려주신 분들의 조언이 많이 참고되었습니다. 일단 집이며 통장 명의는 이미 제 앞으로 되어 있고 차후의 모든 금전관리는 제가 할 겁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을지라도 일단 오늘 저녁 각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 안에는 이번에 자기가 바람피웠던 내용을 넣을 거고요. 조만간 시부모님도 찾아갈 겁니다. 가서 시댁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놓고 신랑 입으로 얘기를 하게 할 겁니다. 본인이 못하겠다면 제가 해야죠. 이왕 내친 김에 사이 안 좋은 싸가지 신우년과도 단판을 지을까 합니다. 그년도 유부녀인데 외도했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저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과정은 패스하렵니다. 따로 불러서 말할 겁니다. 다 알고 있으니 앞으로 또 싸가지 없이 나왔다간 고모부한테 불 거라고. 신랑이랑 살갑게 지내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허락하질 않네요. 아이의 엄마와 아빠로서 의무적인 일들은 함께 해나가겠지만 부부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여자와 연락을 하거나 다시 한눈을 판다면 정말 그땐 정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참는 것만으로도 힘드네요. 정말 제가 여자라는 게 저주스럽습니다. 기분 전환하기 위해 오늘 코트 안에 화사한 봄옷을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마음을 추스리고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댓글입니다. 전기 후기 다 봤습니다. 언니 너무 멋지네요. 화이팅입니다. 기운 내세요. 그리고 각서보다는 공증을 받으세요. 기왕이면 법적 효력까지 챙기셔야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같은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공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님, 제가 경험자라고 하고 글 쓴 주부인데요. 시부모님에게 꼭 말하세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굴마 터질 때 누가 그러고 살래? 라는 말뿐이 돌아오는 게 없어요. 얘기해서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웠고 배우자의 바람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지에 대해 시부모님께 그동안 님이 받은 상처 다 토해서 얘기하고 펑펑 목 놓아 울어버리세요.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보는 눈이 많기에 다시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다 얘기하시고 다 오픈하세요. 그리고 신우년까지 신경 쓰기엔 님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고 바쁘니까 남이려니 하고 사세요. 시댁에도 도리만 하세요. 남편이 이뻐야 시댁도 이쁜 거지 남편 꼴이 보기 싫은 이 마당에 시댁과도 거리 두세요. 그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잠잠히 앞으로 넘어갈 겁니다. 초장에 잡으시고 이 기회에 시댁과 신우와의 관계 재정비도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중심은 님이에요. 애까지 낳고 사는 이 마당에 뭐가 무섭습니까? 내가 살고 시댁도 사는 겁니다. 님 위주로 편하게 사세요. 전 그래요.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만큼은 다시 생각하시기로 하셨다고요. 한때 넘쳐나는 바람길을 주체 못해 엄마 속을 무던히도 썩히고 그런 아빠를 10년이 넘도록 두고 보다가 제 권유로 이혼을 한 가정의 자식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던 때가 제 나이 10살 때였으니 어리다면 어렸지만 저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예정없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사는 것보다 비록 남들은 반쪽 가정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모녀로 살아갔던 세월이 훨씬 행복했었다고요. IMF가 터져 그나마 굴러가던 호프 레스토랑을 말아먹고 제 학비가 없어서 그동안 내내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던 엄마가 아빠에게 당신 딸이지 않냐고 했을 때 나는 자식 둔 적 없다고 매정히 돌아서던 사람이 제 아빠였죠. 친자확인 운운하는 님의 남편을 보니 아빠가 생각납니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서 저도 이제 머리가 크고 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고 아빠도 예전 일에 대해 미안해하시지만 아이는 아무리 부모가 사이가 좋은 척 속여도 가슴으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 헤어지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도 얼마든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모습의 가정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님이 이만큼 강하시다면 얼마든지 헤쳐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저자세일 때 가능한 한 필요한 모든 절차는 다 밟아놓으시고요. 아마 그 여자분 이혼하게 되면 남편분 다시 만날 겁니다. 본인은 남편 용서하고 살 거면서 그 집 신랑에게는 왜 말하셨어요? 그냥 그 여자분만 혼내는 걸로 했으면 더 현명할 텐데. 남편분도 이번 기회에 님에게 정남이 떨어져서 님에게 다가오기 힘들 겁니다. 절대로 현명하게 행동하신 거 아닙니다. 차라리 기회를 보다가 조용하게 해결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잘했다는 리플들 자기 일이 아니니 그렇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지요. 이혼 안 할 거면 절대로 상대방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쪽 여자 잘못되면 남편분도 그냥 있기 힘들 겁니다. 이런 지식을 써먹을 일이 없다면 더 좋겠지만 혹시나 하여 참고하시도록 알려드립니다. 증거라고는 남편의 시인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자백을 잘 이용하면 됩니다. 물증은 전혀 없으며 남편은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데 여자는 발뺌한다. 이 경우엔 발뺌하는 여자는 100% 유죄, 인정한 남자는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지만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 본인의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으니까 아리까리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가 자백한 것이 증언이 되어서 명백한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에서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배우자가 증거 있냐? 물증도 없잖아 하고 뻔뻔하게 발뺌할 때에는 이런 사실을 차분히 일러주고 너랑 바람난 그년이 자백해서 넌 어차피 유죄 확정이니 까불지 마 라고 해주세요. 글 읽는 내내 제 손이 다 덜덜 떨리네요. 남편이란 작자가 어찌 자기 아이를 내 아이가 맞냐고 하다니 진짜 짜증나네요. 역시 결혼하면 아이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내 인생도 중요한데 사랑하는 아이 때문에라도 이혼은 쉽지 않나 보네요.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잘 훈련시키세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마 그분도 후회하면서 살 겁니다. 제가 아는 아주머니는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온갖 여자들과 바람을 피워왔지만 현재 아주머니는 지금 집에서 완전 왕으로 군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남편도 아주머니가 떠날까봐 노심초사한다고 하더군요. 그 아주머니는 아이들 다 키우고 자기 할 거 하면서 남편은 나몰라라 하면서 돈만 잘 갖다주면 된다고 했다지만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어요. 지금은 복수 아닌 복수를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으셨겠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괜찮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두 분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걸 티내지는 마세요. 어쩌면 아이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 알 겁니다.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아이는 알 겁니다. 두 분도 괴롭겠지만 아이도 그런 두 분을 보면 안절부절 못하면서 힘들어할 거예요. 글 쓰신 분은 힘드시겠지만 아이에게는 밝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힘내시고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겠네요. 남편이 바람 피운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 집까지는 안 했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약 4개월간 남편과 그녀에게 번갈아가며 온갖 자존심 상할 말 다 해댔습니다. 그 여자도 남편도 둘 다 학을 띄더군요. 그 여자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죽는다고, 서울을 떠난다고, 급기야는 신고한다고까지 할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했는지 아시겠죠? 니마 그래야 그나마 풀립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 일로 내가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때론 무섭게, 때론 가냘프고 불쌍하게. 그리고 중요한 건 나에게 있어 사랑은 끝났다. 그동안의 내 추억을 다 더럽힌 사람과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남편으로서 대해주는 배려를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남편을 잡으세요. 아주 남편이 미안해 죽을 만큼 잡으세요. 간간히 연애 시절 좋았던 이야기도 하면서 그 아름다운 추억을 이렇게 더럽혀놨다고 하면서 말이죠. 안 그러시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얘기 꺼낼 때 남편이 오히려 화냅니다. 그러니 이랬다 저랬다 요리를 잘하셔야 해요. 그래야 그나마 네 마음이 풀립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엄청 힘드실 거예요. 배신자와 함께 산다는 기분이 어떤지 저도 몰랐는데 차라리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거, 지질이 못 사는 거, 남편이 게임 중독인 거 그런 게 더 마음은 행복할지 몰라요. 외도는 정말 사람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힘든 걸 그녀에게, 남편에게 풀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지만 정신과에 돈 내고 다니는 것보다 그년놈들에게 화풀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풀고 하고 나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저는. 그리고 남편과 같이 살기로 맘먹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님이 편한지 팁을 드릴게요. 그건 남자의 본능을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열여자 마다할 남자 없고 결혼한 유부남들은 한 번씩은 외도를 한다. 다만 안 들킬 뿐이고 정말 외도를 안 한 남자라면 그럴 능력, 외모, 위트 등등이 안 돼서 못한 거라고. 결혼 생활하면서 한 여자에게만 집중하고 가정에만 매달려 살면 얼마나 인생이 지루하겠냐고. 그래, 어찌 보면 이해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길들이는 게 님께서 그나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남편에게 경제권을 아주 가져오세요. 그리고 님 명의로 체크카드를 만들어주시고 결제 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게 하세요. 또한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내 아내도 여자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는 님께서 남편을 긴장시키실 때죠. 맞바람이 아니라 남편의 관심을 님에게 쏟도록 하는 겁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그 일 이후로 남편이 너무너무 잘한답니다. 가사일은 물론이거니와 부부관계 모든 면에서요. 이 또한 삶의 절차라고 생각을 하네요. 저는. 힘내세요.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바람핀 남편을 둔 아내의 이야기네요.
처음에는 사이다로 가다가 다시 그냥 사신다니 약간 답답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여자분의 선택이니까.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혼하고 나서의 막막함을 생각해보면 저게 맞는 것도 같고, 저 아내를 저렇게 머리 아프고 고민하게 만든 남편이 잘못한 거죠. 바람만 안 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하고 불륜은 깜빵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셔서 대리 불러야겠다 생각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대리가 없네. 어쩔 수 없다. 그냥 끌고 가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방구씨, 나 오늘 외로워요. 빨리 와요.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